서글픈 오늘의 자화상입니다. 그 중심에 남쪽 대통령을 자임하는 문재인이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교육을 잇는 국정 전반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좌우로 쫙 갈라진 국론 분열을 직접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진단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슬한 시국 진단은 충격을 넘어 가히 절망감을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유의 문재인표 유체에 따른 화풍입니다. 인지 부조화의 탓인가, 국정 최고 책임자의 본질적인 깜냥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찮은 노릇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사에 빛나는 부국 강병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님의 언덕을 기리는 40주기를 맞아 참담한 심정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조국 근대화를 향한 천지개벽의 대업을 완성하신 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허물을 마음속으로 섞고 대제합니다. 님께서 이루하신 자랑스러운 나라가 졸지에 이 지경으로 굴러 떨어진 것을 미리 살펴 막지 못한 우리의 불찰과 태만을 뼈에 사무치게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식사와 추도사는 감히 영전에 바치는 처절한 참회물입니다. 한국인의 밤잠을 가위누른 숙명적인 보릿고개, 늘 아득한 전설 속의 사흘로 물리치신 박정희 시대야말로 수천 년 우리 역사 속에 유일하게 용솟음 쳤던 불기의 청년기였습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를 나라 세움의 뿌리로 삼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의 주춧돌을 밟고 뼈대를 굳혔습니다. 두 어른은 나란히 한반도 정출기 우람한 백두대간으로 우러러 받들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공덕을 폄훼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씻을 수 없는 고약한 행실은 언젠가 기어이 보상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면에는 가능한데 근단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자유, 건국, 산업화, 한강의 기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권 초반 뜬금없는 개헌 시안을 발표하면서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못 박은 현행 헌법에서 굳이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트남 공산화의 희열을 느꼈다는 자연인 문재인의 이념의 민낯은 투시할 수 있는 결정적인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건국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상징하는 역사성이 투영된 단어입니다. 산업화 근대화는 영락없는 박정희 대통령의 대명사입니다. 좌파 정권은 결단코 씌워질 수 없는 두 거인의 큰 이름 능멸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의 이실직권을
우리는 청구합니다. 우리의 청구는 치열하고도 강력합니다. 숱한 국정농단과 이언의 흔적들이 도처에 나들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통과 정체성을 해체하려는 흉측한 영모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역사농단은 어떤 사유로서도 사면될 수 없는 대역죄입니다. 우리는 이를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단언컨대 광장의 광기에 떠밀린 선동과 거짓의 산더미에 깔려 영의 순환을 겪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의 법정에서 명예를 회복될 것은 확실합니다. 마녀사냥의 치졸한 흑막이 벗겨지고 있으면 신의 섭리입니다. 백적 간두에선 국난을 뚫고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유비무한과 새마을 운동의 혼뿌리 녹아있는 박정희 정신을 부활입니다. 뜻을 함께 하시는 외국지사 여러분, 정당한 분노는 참전 주권 재림을 담보하는 정의의 표현입니다. 자유대한을 되찾는 승리의 서곡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동권 정치의 종언은 역사 정력의 순리입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동지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가슴에 부딪힐 때 끌어오르는 그 정의의 힘,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글거리는 성남 민심의 들판 그 한복판에 함께 달려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성을 빌며 제 식사에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도식입니다. 행사 중에 박수는 쉬지 않도록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중에 박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전 국회의원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임시석. 저희 죄송한데 이거 녹화해서 제가 드릴게요. 아, 40년 전 오늘 당신께서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저희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저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며 대학에서 2번 재적된 후 공장에 위장 취업에 있었습니다. 한일공업 노동조합 본회장으로서 출근길 지하철 바닥에 뿌려지는 박정희 대통령 유고 호의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유신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신의 삼선전에 반대하는 시위로 무기정학되었습니다. 교련 반대, 유신 반대로 대학을 2번 쫓겨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히틀러의 아우토반처럼 독재 강화의 수단이라는 운동권 선배들의 가르침대로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36년 뒤 제가 도지사가 되었어야 경기 북부 최전방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 건설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당신의 성견 진행에 반대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마이카 시대를 외치던 당신을 향해 히틀러 나치 독재의 국민차 폭스바겐 13동이라며 대학 교수들과 우리 대학생들은 모두 반대했죠.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조 기술도 산업도 시장도 없고 후진국에서 그 어떤 나라도 자동차를 성공시킨 사례가 없다며 조목조목 근거를 대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신은 우리나라를 세계 5대 자동차 생산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철, 자동차, 조선, 중화학, 전자, 방위산업 모든 부문에서 당신은 최고의 산업혁명가였습니다. 포항, 울산, 구미, 창원, 안산, 신도시를 건설한 당신은 최고의 도시 계획가였습니다. 박정희 신도시는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대학, 공원, 주거 모두 역사상 최고 수준의 복합 신도시를 최단시간에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 지하철, 항만, 공항 건설, 당신은 최고의 국토 건설자였습니다. 당신의 원대한 구상과 최첨단의 마스터 플랜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은 세계 역사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늘 꿈꾸던 네 가지를 제가 가장 미워했던 당신께서는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첫째, 배부르게 먹는 꿈입니다. 농지 개량, 통일벼 생산, 비료 공장 건설, 댐 건설, 간척지 개발 등 농업 혁명으로 5,000년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둘째, 건강과 장수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을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지금 같은 의료혁명은 꿈만 같습니다. 당신께서 추진하셨던 의료보험제도와 의료기술 수준은 미국인조차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셋째, 20대까지도 전기 없이 호롱불 켜고 살았던 저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당신의 원자력 발전 덕택입니다. 넷째, 항상 물이 부족하여 먹을 물 받으러 양동이를 치고 줄 서서 기다리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농업용수도 공업용수도 모두 부족한 물 부족 국가에서 당신께서는 댐을 건설하고 산림 녹화를 하고 수도시설을 발전시켜 아무리 가물 때도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맑은 물을 펑펑 쓸 수 있게 되었다니 저는 꿈만 같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자 저희 동년배인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혁명 9월에 마녀 사냥으로 탄핵되고 구속되어 3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반공을 국시의 첫 번째로 삼으셨던 당신이 떠나신 후 40년 세월 동안 민주화가 도를 넘어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주사파가 집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빨갱이 기생충들이 나라를 벌겋게 불뜨리고 한강의 기적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통역당 주범무기수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평창올림픽에서 김여정과 세계 정상들을 향해 커밍아웃하는 김정은의 대변인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며 위인으로 맞이하는 환영단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반일 죽창 투쟁을 선동하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신께서 이룩하신 한강의 기적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자가 당신을 친미 반공수구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며 역사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부상복지를 약속하며 평화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있어도 주적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주사파와 집권자는 이제 평화는 있어도 전쟁은 없어졌다고 거짓 선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중에 트럼프 참수대회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미군 철수 프랑카드를 미국 대사관 앞에 몇 년째 걸어두어도 철거하지도 조사하지도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싸우면서 일하자. 당신의 구원입니다. 국방과 경제의 근본 정신이요 기본 원리입니다. 소련, 중공, 북한, 공산국가와 대치하는 최전방 대한민국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당신의 구호가 절실한 오늘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나눠 먹자. 종북 주사파 문재인의 평화경제 구호입니다. 첫째, 우리 민족끼리 김정은과 백두산 천지에서 두 손 마주잡고 반대소합니다. 김정은 갑자기 싸움 상대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퍼주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는 배기 대상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자와 일제 침략 세력에 맞서는 우리 민족의 보검이랍니다. 둘째, 문재인은 평양까지 김정은을 찾아가서 9.19 평양 군사 합의서로 NLL, DMZ, 정찰 비행까지 김정은에게 다 내주어버렸습니다. 셋째, 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인 민주노총의 강성파업, 만성파업 시위로 기업은 문을 닫고 자본 해외 도피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당신을 따라 싸우면서 일하자고 하면 시대착오 수국골통 취급당하는 그런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하지 않고 잘 사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없음을 절감하신 당신이 외치던 싸우면서 일하자는 외침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하면 된다던 당신을 향하여 할 수 없다고 침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당신의 꿈은 식민지 시대의 배고픔과 절망에서 자라났지만 역사를 뛰어넘었고 혁명적이었으며 세계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역적은 당신의 기운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는 그 어떤 자도 당신이 이룬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혁명가시여, 당신의 딸인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대한민국 우리가 태극기 자유 통일 이루겠습니다. 우리 편히 쉬십시오. 김문수. 다음은 이현주 국회의원께서 수도사를 하시겠습니다.
정직하게 수도식 공동수정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0대 199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고 1970년대에 태어난 497 세대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50년이나 된 매우 오래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대통령을 하셨던 그런 역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자유주의자였던 저와는 그 당시에 50년 전에 권위주의 체제는 정서적으로 차이도 나게 아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막연히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업화의 아버지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막연히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천재적이었나,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큰 축복이었나를 깨닫게 된 것은 제가 30대가 되어서 산업 현장에서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를 하면서 그때그때 선택의 순간에 직면을 할 때마다 저도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순간순간의 인기에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매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는 단순한 산업화가 아니라 가히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 많은 외국에 있는 기업인들과 만나서 다른 나라들의 산업 현장을 가봤지만 똑같이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어떤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의 기업들을 가지고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세계 속을 호령하던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체의 자본을 축적했다는 그것을 수십 년 만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자는 국민들이 열심히 한 거다. 기업인들이 열심히 한 거다. 대통령은 그냥 있었을 뿐이다. 라고 폄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부지런해도 아무리 기업인들이 의욕이 넘쳐도 정치 리더십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국민들은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기업인들은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 역사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아니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낸 위대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그 산업화의 그늘을 비판합니다. 노동인권이 침해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시다시피 서구 선진국의 산업혁명이 있었지만 그때도 그 산업혁명에 그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산업혁명을 두고 그 그늘이 있었다고 해서 산업혁명의 공을 폄하하거나 그 산업혁명 자체를 비난하고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박정희 시대의 산업혁명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의 진보와 정치 사회적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중산층이 되었고 노동자는 사장이 되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코리안 드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아니라 가재와 붕어, 개처럼 살자는 그런 시대에 저 같은 젊은 정치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개천에서 수많은 용이 나던 다양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였고 물적 폭력을 통해서 겨우 국민들을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원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혁신가요, 이노베이터였습니다. 40대 젊은 나이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우고자 동료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 해석이 있지만 그 젊은 장교들이 나라를 위한 뜨거운 마음에서 국민들의 많은 환호를 받으면서 일어났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을 이루고 우리를 여기까지 발전시켰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국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미성숙기, 우리나라 안팎의 위협과 혼란 속에 국가발전 단계를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수호라는 역사적 사명을 당신께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훌륭히 해내었습니다. 그 어떤 누가 이런 역사적 발전 단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작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 무덤에 침을 뱉어가며 담대하고 강하게 앞으로 전진한 당신의 족적을 따라가면서 가난하고 힘없던 대한민국 국민이 길을 펴고 살아가게 하고자 했던 당신의 그 뜨거운 국민들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느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작금의 이 정치 현실을 보면서 작은 인기에 연연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지금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작아지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또 다른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활력을 잃은 경제, 불안한 안보, 출구 없는 북핵 문제, 극심한 국민 분열. 이대로면 당신이 사랑했던 대한민국은 결국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모고의 송연한 위기감이 감돕니다. 한국보수는 건국과 산업화 등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87년 이후 이전 세대가 만들어온 자산을 소비하면서 그 기득권에 안주해 오기만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온 그 새로운 시대를 그 혁신을 이룰 생각을 하지를 않고 과거의 기득권에 안주해 오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듯한 포장에 속아 진실을 외면하고 가짜 뉴스에 속아서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끌려다닌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단절해야 할 것이라고 깊이 성찰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위대한 혁신가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이제 다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통해서 분열과 증오, 체제 혼란의 87체제를 종언하고 시대 교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후배들이 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후세들에게 더 깊이 널리 사랑받을 것입니다. 우리 40대 이하의 젊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더 젊은 더 후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새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 꿈꾸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그리고 강한 나라 우리가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당신의 위대함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낼 것입니다. 대통령님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께서 수도단하시겠습니다. 정숙하게 수도식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운 박정희 대통령님, 오늘은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저는 육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였습니다. 저희들이 비보를 들은 것은 10월 27일 아침 기상하고 난 뒤였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지만 생도가 제6사 동기생이었기에 당신은 대통령 이 시기에 앞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더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겠는가 1955년 유엔 한국재건위원회 특별조사단장 벵가릴 메논이 한 말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 같다고 제목에 조롱 섞인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리는 장미꽃을 넘어 기적이란 꽃을 피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여명 잠에서 깬 대한민국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땐 누구도 박정희란 자그마한 군인이 5천년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승치를 가져다줄 초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기적이란 꽃의 씨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18년 후 이 위대한 초인은 나타났을 때처럼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귀한 선물을 주고 간 산타클로스처럼 세상을 근사하게 바꿔놓고 말없이 떠나셨습니다. 말과 글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과 함께 당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뭐가 그리 바쁘셨기에 그토록 사랑하셨던 국민과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저희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드리기 전에 서둘러 떠나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는 그때 못 드린 감사 인사를 당신의 발자취를 더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5.16은 누가 뭐래도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입니다. 5천년 넘은 문명을 마감하고 산업화 시대를 위한 한국판 산업혁명과 생산성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60년대 초중반 가진 어려움을 딛고 그런대로 순항하던 우리에게 60년대 말 안보와 경제 모든 면에서 완벽 폭풍이 닥쳤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당신의 위대한 결단과 대안이 빛을 발했습니다. 먼저 안보면에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1969년 초 심한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그해 7월 과함에서 유명한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과 조약을 지키고 해구산은 제공하겠지만 아시아에선
월남과 같은 대규모 전쟁에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